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멈춰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나는 지금 행복한가요? 빠르게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천천히, 아주 솔직하게. 어쩌면 당신은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아침이면 일어나고, 밥을 먹고, 해야 할 일들을 처리하고, 밤이 되면 잠자리에 듭니다. 누군가 요즘 어때요? 라고 물으면 그냥 그럭저럭이요라고 대답합니다. 크게 나쁜 것도 없고, 크게 좋은 것도 없는 그런 나날들. 그런데 가끔씩 이유도 모른 채 마음 한켠이 무겁게 가라앉는 날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도 만나기 싫고, 그냥 모든 것에서 잠시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날. 그 마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나약해서도 아니고,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이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너무 많은 것을 감당해온 사람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관계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가족이라는 관계, 친구라는 관계, 직장이라는 관계, 이웃이라는 관계.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역할을 맡았습니다. 누군가의 자녀로, 누군가의 친구로, 누군가의 동료로, 누군가의 부모로, 나라는 사람 자체로 존재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 피로가 어느 날 갑자기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런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내려놓아도 된다는 것, 줄여도 된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비워낸 자리에서 비로소 진짜 당신이 시작된다는 것.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당신의 핸드폰 연락처에는 몇 명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나요? 그리고 그 중에서 오늘 밤 전화해도 편한 사람은 몇 명인가요? 그 숫자의 차이가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어느 날 밤 핸드폰을 들고 연락처를 멍하니 내려다본 적이 있으신가요? 수백 개의 이름, 수백 개의 번호. 그런데 막상 지금 이 순간 전화를 걸고 싶은 사람은 단 한 명도 떠오르지 않는 그 묘한 공허함. 숫자는 이렇게나 많은데 왜 마음은 이토록 텅 빈 것인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면서도 모른 척 해왔습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관계를 쌓는 것이 곧 삶을 쌓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명함을 많이 가질수록 성공한 사람, 모임에 자주 나갈수록 능력 있는 사람, 경조사를 빠짐없이 챙길수록 의리 있는 사람이라는 공식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달렸습니다. 누군가의 결혼식 축의금을 봉투에 넣으면서, 누군가의 생일을 달력에 표시해두면서 내가 빠지면 서운해할까봐 억지로 나간 자리에서 웃으면서.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피로감이 찾아왔습니다. 몸이 피곤한 게 아니라 마음이 피곤한 그 느낌. 사람을 만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오히려 더 외로운 그 느낌. 나는 관계를 열심히 가꾸고 있는데 정작 나라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그 낯선 감각 말입니다.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당신이 외톨이가 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이 마침내 거품을 걷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젊은 날의 관계 중 많은 부분은 사실 필요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같은 학교, 같은 직장, 같은 동네라는 우연히 만들어낸 연결이었습니다. 그 우연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이 인간관계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배신이 아니고 실패도 아닙니다. 계절이 바뀌면 옷을 바꿔 입는 것처럼 인생의 계절이 바뀌면 관계도 바뀝니다. 텅 빈 연락처를 보며 쓸쓸함을 느끼셨나요? 그 빈자리야말로 당신이 더 이상 소모적인 관계에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된다는 삶의 신호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잃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드디어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사실 나는 좀 힘들어라고 솔직하게 말한 것이 언제였나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오늘 이 챕터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와 식사 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문에 얼굴을 기대며 멍하니 생각합니다. 오늘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한마디도 못했구나. 상대방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고 웃어야 할 타이밍에 웃고 맞장구를 치고 공감을 표현했는데 어쩐지 집에 돌아오면 텅 빈 물컵처럼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기분. 그 공허함이 어디서 오는지 오랫동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그것은 감정 소모의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나를 조금씩 갈아 넣어 왔습니다. 상대방이 기분 나쁠까봐 솔직한 말을 삼키고 내가 싫어도 좋은 척하고 피곤해도 나가야 한다는 의무감에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 모든 순간마다 우리는 자신의 에너지를 조금씩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관계를 위해 써온 감정들, 시간들, 마음들이 모두 그것입니다. 무섭게도 사람들은 이러한 시간들이 클수록 오히려 그 관계를 더 끊지 못합니다. 이렇게까지 참았는데, 이만큼 희생했는데, 지금 포기하면 억울하다는 마음. 그래서 또 나갑니다. 또 웃습니다. 또 맞장구를 칩니다. 그렇게 피로가 쌓이고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가슴 한켠에 이유 없는 무거움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나약한 게 아닙니다. 너무 오래, 너무 많이 퍼줬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내가 이미 쥐고 있는 것들을 놓아야 비로소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생긴다고. 소모적인 관계를 내려놓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곳에 나의 소중한 에너지를 흘려보내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느라 낭비한 에너지가 얼마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에너지가 온전히 나를 위해 쓰였다면 지금 당신의 삶은 얼마나 달랐을까요? 관계를 줄이는 것은 삶을 좁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남은 시간과 에너지를 가장 소중한 곳에 집중시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한가요? 아니면 불편한가요? 만약 불편하다면 그 불편함이 어디서 오는지 함께 들여다봐요. 세상은 혼자 있는 사람을 불쌍하게 봅니다. 카페에 혼자 앉아 있으면 기다리는 사람이 있겠지.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으면 친구가 없겠지. 주말에 혼자 산책을 하면 외롭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혼자라는 상태를 결핍의 증거로 읽는 시선들. 그 시선이 오랫동안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숲속에 홀로 서 있는 소나무를 보십시오. 그 나무는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곁에 다른 나무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혼자 서 있는 동안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다르지 않습니다. 고독한 시간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무도 몰래 자기 자신을 만나는 가장 깊은 시간입니다. 타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느라 듣지 못했던 내 마음속 목소리, 남의 기대에 맞추느라 덮어두었던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 혼자 있는 시간은 그것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시간입니다. 불교에는 사마타라는 수행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멈추는 것입니다. 끝없이 달리던 몸과 마음을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 억지로 채우려 하지 않고, 억지로 연결되려 하지 않고, 그냥 고요히 자신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 멈춤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이 무엇으로 이루어진 사람인지를 봅니다. 석가모니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000명의 사람이 있는 곳보다 혼자 걷는 길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무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고, 맞추느라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홀로 걸을 때 처음으로 온전히 나 자신과 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혼자 있는 것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고독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직 자기 자신과 친하지 않은 것입니다. 타인과 잘 어울리기 위해 그토록 애써온 것처럼 이제는 나 자신과 잘 지내기 위해 그 시간을 써보세요. 혼자인 시간이 풍요로워질 때 어떤 관계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가 완성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하루 나 자신을 위해서만 쓴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단 10분이라도 있었나요? 이 질문이 낯설게 느껴진다면 오늘 챕터가 당신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해서만 시간을 쓴 것이 언제였나요?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평가받지 않아도 되는,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것들.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아무 생각 없이 창문 밖을 바라보던 오후, 혼자 걷는 골목에서 평소엔 보이지 않던 작은 꽃 한 송이를 발견하고 한참을 들여다보던 순간,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책장을 넘기다 어느 문장에서 마음이 울컥하던 저녁. 그런 시간들이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이 당신을 살게 하는 진짜 힘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자기 자신에게 인색했습니다. 타인을 위해서는 시간을 내고, 타인을 위해서는 에너지를 쓰고, 타인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채찍질했지만 정작 나 자신에게 잘하고 있어, 수고했어라는 말 한마디 건네는 데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불교의 윗바사나 수행은 자기 자신을 조용히 관찰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느끼는가? 지금 나의 몸은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가? 지금 내 마음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은 명상 방석 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고요한 순간마다 자신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나와 친해지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좋아하는 차를 천천히 마시는 것, 오래 미뤄둔 산책을 오늘 나가는 것, 누군가에게 보내려다 지운 솔직한 말을 일기장에 적어보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타인의 시선이 당신을 흔드는 힘이 조금씩 약해집니다. 관계를 끊는 것이 두렵다면 시선을 바꿔보세요.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세상 그 누구와도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자기 자신과 가장 친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깊이 아는 사람은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관계에서 잃어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너그러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타인의 기대가 아닌 나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것이 오랫동안 당신이 잊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그 순위 안에 당신 자신이 들어있나요? 이 글을 여기까지 읽어오신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삶이 조용해진 것은 당신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전화가 줄었고, 모임이 줄었고, 바쁜 일상의 소음이 줄어들었다면 그것은 당신의 삶이 마침내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고요는 공허가 아닙니다. 고요는 준비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마련한 넓은 공간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늘 무언가로 빽빽하게 채워진 삶을 살았습니다. 약속, 의무, 기대, 역할. 빈자리가 생기면 불안했고, 혼자 있으면 뒤처지는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또 채웠습니다. 채우고 또 채웠습니다. 그런데 가득 찬 그릇에는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없다는 걸 우리는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비어있는 시간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달려온 당신이 드디어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입니다. 강물을 생각해 보세요. 물이 빠르게 흐를 때는 흙탕물이 됩니다. 그러나 물의 흐름이 느려지고 잔잔해지면 가라앉아 있던 것들이 정착하고 물은 맑아집니다. 당신의 삶도 그렇습니다. 바쁜 관계들이 거치고 조용해진 시간 속에서 비로소 당신이라는 사람의 진짜 모습이 맑게 드러납니다. 관계의 숫자가 인생의 성공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고요하고 내 하루가 얼마나 나다운지 그것이 성공입니다. 혼자서도 잘 노는 사람, 혼자서도 충만한 사람, 타인의 시선 없이도 자신의 하루를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시작하며 질문을 드렸습니다.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가 부질없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이제 대답 드릴 수 있습니다. 부질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제되는 것입니다. 금이 불 속에서 불순물을 태워내고 더 단단해지듯 우리의 관계도 나이가 들수록 진짜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진짜 안에는 가장 소중한 단 한 사람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당신 곁에 딱 한 사람만 남는다면 그 사람이 당신 자신이어도 괜찮을까요? 오늘 이 마지막 이야기는 그 질문에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삶을 위한 것입니다. 살면서 한 번쯤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나이가 들어 조용한 방 안에 혼자 앉아 있는 장면.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고 차 한 잔이 식어가고 있고 핸드폰에는 아무 알림도 없는 그 장면. 어떤 분들은 그 장면이 쓸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에게는 그 장면이 이상하게도 평온하게 느껴집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그것은 그 방 안에 혼자 있는 자기 자신을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여기느냐에서 옵니다. 우리는 평생 타인에게 사랑받으려 노력했습니다. 인정받으려 노력했고 필요한 사람이 되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오랜 시간 함께 해야 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한 번도 떠나지 않고 곁에 있을 단 한 사람. 그것은 배우자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가장 친한 친구도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가장 함부로 대해왔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이 나이에 이것밖에 안 되다니. 남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못하는 것 같아. 타인에게는 절대 하지 않을 말들을 매일 자기 자신에게 쏟아냈습니다. 타인의 실수는 이해해주면서 자신의 실수는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타인에게는 다정하고 너그러우면서 자신에게는 가혹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멈출 때가 되었습니다. 진짜 한 사람의 가치란 얼마나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얼마나 잘 돌보고, 얼마나 진심으로 대하느냐에서 나옵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깊고 단단한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고요함은 공허가 아니라 충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당신에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자려고 누웠을 때 딱 한마디만 자신에게 해주세요. 소리내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으로만 해도 됩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이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가장 첫 번째 걸음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많은 관계 속에서, 수많은 역할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감당해온 당신.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빛나는 사람입니다.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쓸쓸한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이 마침내 가장 중요한 한 사람에게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 한 사람이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것. 그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